안녕하십니까. H3 마지막 세션 대박의 비밀 발표를 맡은 김일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키노트에 부사장님이 광을 파셔가지고 저는 많이 안 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이 참여해서 제가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들, 작은 내용들 몇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했는데 많이 오신 김에 저희가 많은 내용들을 빨리 말씀드려가지고 그 중에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올라오면서 생각을 했고요. 말이 좀 빠르더라도 그 중에 내가 하나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박의 비밀 주제가 있는데 그 밑에 골목대장이 되자 이게 저 부주제로 적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지만요. 만약에 이 세션이 끝나고 나서 내가 한번 골목대장이 돼봐야지 라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목차는요 이미 여러 세션에서 경쟁 현황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마무리해서 경쟁 현황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이런 경쟁 현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론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쟁사항의 이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에 퀴즈가 하나 있거든요. 퀴즈가 하나 있는데 어떤 퀴즈인지 말씀도 안 드릴 거고요. 질문도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일단 화면을 딱 보시고 답을 안 알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을 하게 되면 아시죠? 영국 왕실에서도 살 수 없다는 이 머그컵, H3 머그컵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진행합니다. 잘 보시고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하면 맞추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그 모자 쓰신 분? 짬뽕이요. 짬뽕 맞습니다. 저분께 머그컵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경쟁 현황 너무 많잖아요. 근데 짬뽕은 짜장만 이기면 되고 짜장은 짬뽕만 이기면 되는 아주 1대1인 경쟁사인데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명만 바라보고 한 명만 거시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경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 말씀해 주십시오. 틀렸습니다. 네, 다음 화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 S. 갤럭시 S. 만 다를까요? 그러면 옵티머스 노트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다음에 나올 핸드폰이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갤럭시 S, 노트, 옵티머스, 윈도우 8. 땡! 넥서스. 땡! 내가 정답입니다. 실제 여기서 경쟁 상대를 잘 보여주는 그 상대가 뭐냐면요. 이제 앞에는 1대1 경쟁 상대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한 카테고리 내에 이제 여러 경쟁 상대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 경쟁 상대는 근데 사실 경쟁 상대도 2년만에 한 번씩 경쟁하는 거죠. 왜냐면 약정 기간이 있거든요. 뭐 스위칭 코스트가 있고 뭐 어려운 말이 많이 있는데 사실 위약금 내면서 바꾸진 않잖아요. 경쟁은 특히 사람들이 2년 후에 2년 됐을 때 한 번 바꿀 때 그때만 경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현실, 난 개발자인데요. 개발자인데 푸딩의 경쟁 상대는 누굴까요? 네이버 카메라만, 카카오톡은, 페이스북은, 애니팡의 경쟁 상대가 누구일까요? 저는 사실 페이스북을 하루에 9시간 정도 합니다. 페이스북을 하루에 9시간 정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페이스북 개발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애니팡을 깔았거든요. 애니팡을 6시간 해요. 그러면 페이스북의 경쟁 상대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이제 시간 점유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실제 한정된 시간 내에서 그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가느냐 이게 이제 경쟁 상대가 되는 거죠.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잖아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날씨가 화창한 나라 여름 다 사람들이 다 놀러 가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량이 줄고 매출이 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날씨 자체는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도 시간을 컨트롤할 수 없지만 우리의 경쟁 상대를 자세히 보시면 2년에 한 번씩 약정 일 가지고 뭐 싸우는 이런 레벨의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의 경쟁사는 나 빼고 전부 다입니다. 내가 개발한 앱 빼고 전부 다는
근데 이 5월 숫자가 있는데 이 5월 숫자가 도대체 몇 개가 될까요? 실제 앱 등록 건수 앞에서 많이 보셨죠? 제게 제일 정확합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신규 앱 등록 건수가 있는데요. 신규 앱 등록 건수는 실제 933건, 월 한 28,000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경쟁 상대가 새로 나온 어플들만 경쟁 상대인가요? 이미 있는 잘 나가는 어플들도 아까 그 개념에 의하면 카카오톡도 경쟁 상대가 되는 거죠. 실제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68만 건, 구글이 좀 많게 보이는데요. 구글은 사실 공식 데이터를 배포하지 않기 때문에 보도 자료로 제가 그래프를 구성해봤습니다. 뭐 정확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한 70만 개 정도 된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은데 사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70만 개 정도 다 가스 쓰시잖아요. 근데 우리 방 밖에 계신 분들은 몇 개 쓰시는지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기준으로 실제 한 달 평균 설치하는 앱수를 물어봤어요. 이게 따끈따끈한 자가 한 3주 전에 조사해서 사실 어제 나온 자가 키노트 부사장님한테 안 들리더라고요. 이게 68% 이용자가 한 10개 정도, 한 15개 정도가 거의 한 80%까지 됩니다. 한 10개 정도 쓰는 거죠.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이폰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73% 이용자가 10개 정도 씁니다. 그럼 보십시오. 뭐 신규 어플 경쟁하려니까 3만 개 경쟁해야 되는데 실제 액티브 어플 계산하려니까 70만 개 해야 되는데 10개밖에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10개밖에 안 깔아요. 근데 우리가 10등 안에 들었어요. 그럼 우리 앱 깔까요? 근데 우리 앱을 깔려면 최소한 1등 정도는 돼줘야 이걸 깔까 말까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일가 친척들 다 모아가지고 1등을 시키기 위해서 다운로드를 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1등 하려면 도대체 몇 개 해야지 1등 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미 앱을 개발하신 분들은 1등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시점에 따라서 1등의 개수를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다행히 또 저희가 연도별로 1등하는 어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 초반에는 푸딩 얼굴인식이죠. 완전 땡큐한 사람입니다. 하루에 10,000건만 다운로드 받아도 1등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죠? 푸딩2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에 푸딩2 런칭하고 나서 즉시 1등을 했으면 약 10만 건 정도 다운로드를 받아야지 계약스토어에 1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부에 나타났죠. 게임센터의 카카오톡 애니팡이 열리면서 도대체 몇 건을 다운로드를 해야지 1등을 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고. 근데 10만 건에는 이상이겠죠. 몇십만 건까지 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1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등까지 했음에도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의 경쟁 상대를 살짝 수치해 보시면요. 사실 뭐 신규의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액티브 전체가 우리의 경쟁 상대인데 약 70만 정도 앱 중에 우리가 1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저게 어느 정도 좀 생각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감을 잡아서 저 숫자에 맞는 검색을 엄청나게 해봤거든요. 근데 재학생이랑 재수생 합쳐서 2014학년도 수능 지원자 숫자가 한 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68학년 정도에 전국에서 10등 해야 되는, 전교가 아니고 전국에서 10등 해야 되는 거고요. 학년고사 세대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여기 수능 400점 만점으로 하나 틀려도 하기 힘든 그런 경쟁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해야 되는 경쟁률이죠. 이 정도 경쟁률은 이제 대박 앱의 비밀을 안 만드는 거잖아요. 영상 하나 보시고 다음 세션으로 가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좋은 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더 좋은 창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던 그 차, 올류 SM7. 좋은 차 그 이후 올류 SM7. 제가 차를 파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 CF 하나 봤는데 혹시 나레이션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레이션이 이런 나레이션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좋은 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더 좋은 차가 나왔습니다. 좋은 차 그 이후 올류 SM7. 그래서 제가 좀 바꿔봤죠. 어느 시대나 좋은 어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더 좋은 어플이 나왔습니다. 좋은 어플 그 이후 올류 어플리케이션. 이 더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주인이 다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대박 앱의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앱의 정의가 좀 필요한데요.
대박입이 난 자신을 위해서 내가 앱을 하나 만들었어. 대박이야. 그러면 그분은 대박 앱이 그냥 하나 만든 거고요. 하나의 앱이 1억이다. 하나만 팔았는데 대박이야. 그러신 분들은 그분 하나 팔듯이 대박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다량의 어플을 그러니까 대량의 어플 설치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대박 앱이다라는 정의와 함께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많이 받더라. 저희가 뭐 좀 거짓말 좀 보태서 수십 개 앱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만들고 나서 이렇게 할 걸. 만들고 나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예시만 모아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앱의 비밀은 사실 먼데 있지 않았어요. 실제 여러분들 보시는 주위에 있는 골목 요즘에 있나요? 근데 이런 골목에서 저희가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골목에는 이 아름다운 추억들도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이 있고 많이 안 다니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고 어떠니 대량 뭐 파일 시스템이 어떠니 그 로고를 분석해야 되니 어떠니 뭐 이렇게 다 다양하게 이제 이용자 형태를 분석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을 우리가 찾아내서 많이 찾아낸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골목도 있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골목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는 뭐 깡패들이 있을 경우에 그 골목을 저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골목을 찾아낸 다음에 고객들한테 어필을 해서 고객들한테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실제 그 어플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골목 대장 어떤 골목인지 우리가 파악하고 그 골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다운로드가 많이 받더라 이런 걸 생각해 가시고 여기는 아마 개발자분이 많으실 건데요. 지금 계시는 개발자분들이 이 내용을 조금 가지고 와서 기획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CEO분들한테 어필해 보십시오. 충분히 먹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골목대장 방법은 간단한데 이용자들이 잘 관찰해가지고 그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많은 골목 중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골목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골목에서 고객들을 계속 찌르는 거죠. 계속 액션을 해가지고 충분히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론이 골목대장 방법론. 제가 그냥 임의로 지었습니다. 원래는 사실 길목이었는데 길목대장 좀 이상해가지고 골목대장. 근데 사실 이용자 패턴 분석이라고 하면 막 고가의 이용자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막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고액 FGI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 스타트업 회사 같은 경우나 벤처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다 마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본인이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 만약에 앱이 있다면 그 앱을 친구한테 주거나 동생한테 주거나 아니면 아시는 지인한테 주고 사용해보라고 한다면 그 뒤에서 그냥 뭐 요즘에 스마트폰이 잘 돼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한번 동영상 한번 찍어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찍은 영상이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아이폰 유저한테 제가 미션을 준 건 뭐냐면 들어가서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네가 필요한 어플 한번 다운로드 받아봐. 이렇게 미션을 주고요. 저희가 그 뒤에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이미 다 눈치채셨죠?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용자가 인기 25 클릭한 다음에 무료 인기가고 원하는 아이콘을 스캔해서 원하는 어플이 발견되게 되면 실제 설명 안 보죠? 다 스크린샷으로 내려옵니다. 스크린샷 오른쪽 왼쪽 보다가 평가 점수 좀 보고 리뷰 본 다음에 아싸 다운로드 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로 조금 힘든 상황이 생기는데 스톱워치 시계를 가지고 이 초를 다 재보십시오. 초를 다 재보면
고객들, 이용자들이 우리 여기서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스크린샷이 8초로 1등이고요. 여기서 많은 골목들이 있는데 가장 큰 골목이 스크린샷인 거죠. 우리는 이 골목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잡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6초가 2개 있는데요. 여기 아이콘이 있는 부분은 사실 우리만을 위한 내용들이 아닌 거죠. 우리 어플만을 보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아니라 어플을 스캔하기 위한 시간이 6초이기 때문에 사실 이 6초는 제외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뷰죠. 사실 이 어플들은 여러분들이 다 한번 해보시면 자기 어플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렵거나 돈을 투자할 필요도 없고요.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이제 회사에 있으니까 나름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약 한 3,000명 정도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이제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앱 설치 시 가장 많이 찾는 메뉴는 뭐냐? 라고 물어봤었죠. 그러니까 당연 인기 25입니다. 여기 저희가 진행했을 때는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진행했을 때 책에 그 내용을 적고 나서 iOS 6이 나왔죠. 저는 완전 비관했습니다. 다시 써야 되나? 근데 여기는 업데이트를 안 했고 여기 다 업데이트 돼 있으니 이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iOS 6 화면에 있죠. 인기 25 이게 들어가는 이유는 다 무료인기 한번 보기 위한 내용이고요. iOS 6 이용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차트를 가장 많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할 차트를 누르고 많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차트가 무료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추천이 좀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아직 삭습이 안 돼서 그렇지 조금 지나보면 차트 누르고 차트가 더 많이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여기 첫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구글을 제가 말씀드려요. 구글 같은 경우도 인기 무료 어플리케이션 1등, 당연히 1등이죠. 여기 인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여기 대박 앱의 비밀, 5초분 연면 대박 앱의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앱스토어는 인기 25에 들어야 되고요. 구글 플레이는요, 인기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야 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유료로 게임을 개발하시고 계시나요? 유료로 게임을 개발하고 계신데, 혹시 0.99달러의 장벽을 만들고, 혹시 게임을 만들고 계시나요? 기획자가 0.99달러라고 우리 게임을 겁나 잘 만들었고, 원래 5.99달러인데 0.99달러를 해야 되겠어. 그리고 개발해 주시고 계시나요? 그럼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0.99달러의 장벽이 이미 60%의 이용자들을 이렇게 배제하고 개발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우리 100만 다운로드 기대하잖아요. 근데 60만 없이 40만 가지고 장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인사이트는 이넷 개발 방식을 통해서 진행해라. 이넷 같은 경우에 뒤에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는지 저희가 몸소 이렇게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의 실제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인기 25, 인기 메뉴를 해야 되는데요. 이건 상위 올라가는 보통 이 마케팅을 한다거나 대규모 개발사들이 보통 많이 위에 올라가잖아요. 뭐 유튜브 같은 거야 iOS 6이 없기 때문에 많이 등록되고 아니면 구글이 그 랭킹 알고리즘을 확 바꿔버리면 뭐 시스템 어플이 많이 올라오거나 그런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 잘 나가는 어플들이 상위에 올라오거나 아니면 뭐 게임 센터에 들어가든가 그렇게 하면 1등 할 수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실제 근데 마켓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모든 어플에 공평하게 순위를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딱 한 번 줍니다. 그 시점이 어딘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실 그래프는 당하지 마세요. 이게 복잡한데 하나도 어렵지 않은 그래프인데 당하지 마세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2016년 올해 6월달 1일부터 6월까지의 1등 어플들만 싹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출시일부터 50일까지 순위 변화 추이를 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1등 어플들만 다 모은 거죠.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떨어져도 하는데 뭐 이건 잘 나가는 어플들만 모아서 순위 추이 변화를 쭉 50일 동안 보인 그래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어플한테는 하나의 그 순위 상승의 기회가 모두 한 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회가 어디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모든 잘 나간다는 어플들을 모아서 본 결과 당일 출시 당일에 1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늦어도 3일 안에 모든 어플들이 상위로 다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도 당연하듯이 사람들이 최신이라는 메뉴를 보긴 보는 거죠. 근데 보는데 보고 나서 퀄리티가 좋은 어플이 있다?
그러면 리뷰를 남기고 별점을 남기게 되면 그게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상위로 올라가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 거죠.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돈 쓰고 마케팅 비용 뭐 써서 우리는 없기 때문에 못 올라 이런 게 아니라요. 순위 상승의 기회는 모두 공평하게 한 번 주어지는데 이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다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사장님이 만약에 오픈하라고 이야기하시면 첫 번째 리뷰를 잘못 받게 되면 이게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3, 4개월 동안 개발한 한 6몇만 수, 10몇만 수의 사람들이 노고가 한 번에 끝나게 됩니다. 만약 돈 있고 마케팅 비용이 있으면 올리면 되죠. 요즘에 마케팅 업체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출시 당일에 만약에 모든 퀄리티 있는 앱이 개발되어 있거나 그리고 이렇게 1등 가다가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떨어질 때 톡톡 튕겨줘서 상위로 유지할 수 있는 마케팅 계획이 있지 않고는 절대 어플을 출시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사람들의 노고를 한 번에 이렇게 무너뜨리시면 아무리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6개월 동안 우리가 노력했는데 그 노고를 한 번에 떨어뜨릴 수 없는 거죠. 완벽하게 준비하고 런칭과 동시에 마케팅 계획을 쭉 진행해야지만 이 일이 상위에 올라간 어플 시점을 꼭 잡아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신인 여배우, 신인왕 같은 평생의 기회 한 번 오잖아요. 그래서 앱스토어 같은 경우도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내용과는 다르지만 사실 뭐 죽은 어플 뭐 심폐소생술하게 제 내부에서 이야기하는데 뭐 그럴 때는 앱 어플 이름 바꿔라 아니면 새로 재등록해라 아니면 스킨 바꿔라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한 번의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번 1등 올라갔잖아요. 한 번 1등 올라가면 도대체 얼마나 갈까? 웹 서비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 1년도 있고 뭐 2년도 있고 많은데 과연 앱스토어에 들어와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그 라이프 사이클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 보시면 출시한 이후 30일이 지난 시점에 정말 잘 나간다는 어플들이 하나 빼고 다 떨어졌습니다. 저기 25위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iOS 여기서는 아마 다 다운로드 받으셨을 것 같은데 iOS 5에는 첫 페이지에 25위밖에 없잖아요.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 어플들이 30일 정도 되니까 하나 빼고 다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더 앞에서 10일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박의 세 번째 앱 라이프 사이클은 30일이다. 어처구니 없는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시고 계신 분도 계실 건데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때 런칭과 동시에 휴가 떠나잖아요. 잠 못 잤으니까 밤 일주일 밤 보통 새잖아요. 그래서 휴가 떠나는데 절대 떠나시면 안 돼요. 체력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요. 런칭의 끝이 아니라 심사기간에 좀 놀아도 되겠네요. 그 심사기간 딱 끝날 때 구글 올리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프로젝트 하신 분이 계시다면 프로젝트의 끝은 런칭되고 시장이 런칭되고 30일까지입니다. 모든 어플들이 잘 나간다는 어플들도 30일 되면 다 떨어지는데 우리는 더 잘 나겠죠. 우리는 저기는 빨간색 그래프가 있었는데 저기는 빨간색 그래프의 첫 번째 그 어플리케이션이겠지만 대부분의 어플들은 30일 안에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떨어지네 마케팅 준비해야지 기획 디자인 개발하게 되면 3주 다음에 이미 잊혀진 어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럼 방법은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을 많이 해서 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앱 라이프 사이클은 30일이고요. 모든 어플에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는 거죠.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가긴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아이폰 같은 600만, 요즘 3천만 스마트폰 이용자라고 하게 되면 494, 한 4배 정도 돼야지 3천만 되잖아요. 한 4배 정도 가야지 이제 맞는 거죠. 구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만큼 가지 않고 그 전에 다 떨어지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용자들이 과연 앱스토어를 몇 페이지나 볼까? 몇 페이지를 볼까? 놀라지 마십시오. 출시한 시점으로부터 제가 눌러볼게요. 출시하고 나서 25일까지는 첫 페이지를 의미하거든요. 첫 페이지, 이제 한 오픈이 1위에서 25일까지에서 내려가는 쭉 한 10일 정도 걸렸어요. 그 다음에 25일에서 50일까지 보려면 뭐 한번 눌러야 되잖아요.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 제일 위에서 제일 밑으로 내려가는 그 유지수가 5일 정도 걸리는 거죠. 세 번째 페이지는 3일이고요. 네 번째 페이지는 떨어지는 다 속도가 똑같죠. 그럼 75이나 225나 150이나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잘 보면 앱스토어에 들어갔을 때 인기 25에 무료 들어가잖아요.
한 번 모어 누르고요. 두 번 모어 누르고 더 이상 안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할 때 이 페이지 안 넘어가잖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iOS 6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탭이 아니라 이렇게 스와이핑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와이핑도 피곤하잖아요. 이게 뭐 3번, 4번 할 수는 있겠지만 상위 어플에 대한 중요성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출시하고 마케팅도 딱 준비하고 있는 거죠. 준비하고 있다가 1등 칠 때 무조건 초반에 1등을 쳐야 되고요. 1등 치면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치고 순위가 떨어질 때 11점, 9일쯤 됐을 때 이미 준비한 그 마케팅을 톡 시작해가지고 톡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톡톡톡 올려가지고 30일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등 하려면 10만 개 정도 다운로드 되잖아요. 1등 10만 개 해가지고 만약에 30일 동안 하면 300만입니다. 우리 3천만 중에 300만 다운로드를 받는 거죠. 그래서 300만 다운로드 받으면요. 액티브 유저가 뭐 한 30만 정도라고 보고요. 30만 이용자한테 10원씩 푸시만 받아도 300만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 순위를 노출해야 되는 상위 순위를 노출할 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왜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상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많이 보면 다운로드 많이 하고 다운로드 많이 하면 다시 상위에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박님의 비례 네 번째가 상위 노출을 위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나는 1등 못해요 라고 아까 어떻게 1등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만약에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상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해야 되는 거죠. 유지는 25일까지 의미 있고 75일 밑으로는 그냥 나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치 그쪽을 살리려고 뭐 인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두 분밖에 안 노는데 고객이 움직이는 골목은 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 골목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걸 우리가 컨트롤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제 그 앱스토어의 순위에 대한 내용들로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는 아예 대놓고 고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플 마켓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많이 있잖아요. 설명도 있고 아이콘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중에 네가 다운로드 받을 때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냐 라고 아예 물어봤는데요. 그런데 아이폰의 경우는 유무료 1등이죠. 아까 유무료는 인앱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첫 번째 대박의 얘기 말씀드렸고요. 랭킹 순위 중요한 건 아까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첫 번째에서 유지해야 되는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내용이 스크린샷과 리뷰입니다. 구글 플레이는 어떨까요? 구글 플레이도 유무료 랭킹 순위 다음으로 사용후기랑 미리 보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수많은 골목 중에 우리가 컨택해야 되는,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 골목들이 여기 다 있는 거죠. 아까 유료무료 랭킹에 대해서 골목이 컨택을 했고 이번에 골목에 들어가서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골목은 미리 보기, 스크린샷과 사용후기, 리뷰에 대한 컨트롤을 할 예정입니다. 리뷰 컨트롤 하는데 사용후기랑 틀리게 미리 보기는 약간 특성이 있는데 16개 특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뽑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만 보시면 됩니다. 스크린샷을 보시면요. 젊을수록 다운로드하는데 영향을 많이 주더라 라는 내용들의 결과가 나왔고요. 앱 설명인 경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앱 설명을 보고 다운로드를 많이 하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그 어플의 타깃이 연령층이 어떤가에 따라서 실제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놓고 허접하게 앱스토어에 등록을 해버리면 다운로드를 안 받잖아요. 타깃에 맞게끔 이 내용들에 대한 이 그 스크린샷과 앱 설명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셨다가 제일 마지막에 정말 작은 노력으로 충분히 큰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건 다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테스트한 게 있습니다. 실제 그 앞에 푸딩 카메라랑 푸딩 얼굴 인식이 있는데요. 매년 애플에서 제공하는 리와인드 뭐 좀 잘 나가는 그 해에 잘 나가는 어플들을 소개해주는 섹션이 있는데 거기에 다행히도 푸딩 카메라, 푸딩 얼굴이 한국 KR 앱스토어에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쪽 위에 아이콘 검은색 있잖아요. 그 검은색을 그냥 거기 있는 캡처해서 여기 스크린샷 첫 번째 화면에 붙인 거죠. 근데 밑에 보시면 아직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프가 한 쭉 떨어지는 그래프에 아무런 마케팅과 아무런 보도자료와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았는데 저 스크린샷을 붙이고 나서 다운로드가 평소 떨어지는 대비 2배 올랐습니다. 스크린샷 보고 다운로드 한다는 거죠. 저희가 뭐 글로벌 앱 전략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말 안 될 때 이미지로 이야기하는 내부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전 세계에서 공인해주는 인증 마크잖아요. 우리 랭키다도 이런 거 말고 인증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걸 인정해주게 되면 사실 글로벌에서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는
만약에 여기에 들어갔던 어플들이 있다면 충분히 내년에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내 앱스토어뿐만 아니라 해외 앱스토어에서 갑자기 다운로드가 많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리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뷰 요즘에 정화서 떠놓고 이렇게 별점 5개 주세요 기도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리뷰를 요즘에 다 요청을 하는데요. 근데 요청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리뷰를 요청할 때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요. 초급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어플 설치하자마자 리뷰 해주세요라고 던집니다. 다 하시잖아요. 근데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하고 실행을 딱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걸 학습을 해야 되는 스트레스 상태잖아요. 공부가 제일 즐겁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리뷰를 요청하게 되면 부정적인 리뷰밖에 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발자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푸시 서버 만들고 푸시가 정확하게 가는지 안 가는지 만들고 이렇게 엄청난 노력했는데 저희가 부정적인 리뷰를 받으려고 푸시를 날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 개발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어플리케이션 사람들은 한두 번 들어오고 다 나간다더라. 그러니까 한 5번째 들어온 사람한테 리뷰를 날려야지. 첫 번째보다는 좀 발전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 좀 중요한 게 뭐냐면 5번째 들어오는 사람이 4번째 들어왔을 때 이게 어플에 튕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열심히 텍스트 다 작성했는데 날아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일 수죠. 그걸 굳이 우리가 감수해 가면서까지 5번째 리뷰를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상했을 때 부정적인 리뷰가 달릴 것 같으면 여기는 사용자가 아니라 다 공급자라고 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고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막 그렇긴 하지만 공급자 입장에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부정적인 리뷰를 의도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리뷰를 요청할 때는 내 어플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찾아보십시오. 만약 게임 어플을 개발하시는 분이 계시면 다 아시겠지만 레벨업 됐을 때, 스테이지 클리어 됐을 때, 끝판왕에 넘겼을 때 바로 리뷰를 날리는 거죠. 그래서 게임 어플을 개발하시는 분은 끝판왕에 넘겼을 때 리뷰를 날렸는데 짜증나 이러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만약에 SNS 어플을 개발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포스팅한 포스트에 좋아요가 예를 들어서 한 20개 정도 달렸을 때 20개가 달렸습니다. 어떻게 잘 쓰고 계시나요? 리뷰를 요청해보세요. 그리고 유료 어플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유료 어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 카메라 같은 경우는 유료 필터, 카메라 유료 필터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리뷰를 한번 요청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쁜 리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빅브라는 아니지만 굳이 부정적인 리뷰를 받을 이유가 없고요. 저희가 그걸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 내가 사용한 어플에 가장 행복한 순간에 리뷰를 요청하게 되면 그분들도 다 행복하고 즐거운 리뷰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리뷰가 진짜 순위에 도움이 될까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파란색 그래프가 별점 하나짜리입니다. 푸딩 얼굴 인식이 지금은 유명했었는데요. 초반에 푸딩 얼굴 인식이 초반에 튕기는 버그 현상이 있어서 별 하나짜리 엄청나게 올라왔었거든요. 순위 보십시오. 오렌지색 순위가 뚝 떨어지잖아요. 하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순위가 뚝 떨어집니다. 중간에 이 그래프가 뚝뚝 끊긴 부점이 보이시겠죠? 이건 토요일, 일요일 제가 쉬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수동으로 다 제가 체크하거든요. 그리고 업데이트 배치 쳤죠. 배치 쳤는데 배치 정말 개발자분이 바로 쳐주셔가지고 실제 그 튕긴 현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별점 하나짜리 증가되지 않고 그 포인트를 기점으로 순위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리뷰가 순위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리뷰 나는 독불 장군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리뷰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실제 책에는 안 넣었는데 그냥 하나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트위터랑 순위 관계를 혹시 한번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막대 그래프가 있죠. 이 막대 그래프가 트위터 양입니다. 여기에 선 그래프가 아이튠즈 순위인데요. 순위는 신규 다운로드랑 비례합니다. 그래서 트위터 양이 높으면 순위가 높고요. 트위터 양이 떨어지면 순위가 떨어집니다. 여기는 밑에 안 보이시죠?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푸딩 카메라도 트위터 양이 높을수록 순위가 높고요. 트위터 양이 떨어지면 순위가 떨어집니다. 그럼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마케팅을 할 때는 실제 리뷰 이벤트 해야 되고요. 리뷰 별점 잘 달리는 이벤트 해야 되고요. 그걸 RT 이벤트 해야죠. 그렇게 되면 순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준비해야 된다? 출시 전에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인왕 될 때 첫 번째 출시할 때 1등을 만들고 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차근차근 30일까지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수명 떨어진 양반은 즉각 실행을 해야지 실제 수명가 상승하고 유지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서비스는 SNS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연동을 안 하겠어. 이게 아니고요. 내가 카메라 어플이라도 SNS를 만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제가 노트 어플이에요. 노트 어플도 외부로 트위터로 보내기도 만들 수도 있고, SNS 어플만 외부로 연동하기 어플이 그 기능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만약에 마케팅을 통해서 트위터 RT 해주세요 하면 돈 들잖아요. 근데 나중에 리뷰 요청을 푸시로 보내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트위터에 남기시겠습니까? 푸시를 보내게 되면 그걸 굳이 돈을 안 들이고도 충성 고객들한테 요청을 했을 때 리뷰를 남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들일 필요가 없어요. 기획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개발자인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기획자한테 가서 쪼으십시오. 그냥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박의 비밀의 5번째를 말씀드리면, 스크린샷이든 리뷰든 고객들이 가장 내 어플을 사용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점을 딱 잡아서 그때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스크린샷 그 어플 중에 대부분 스크린샷 보시면 첫 번째 어플 로딩 페이지, 두 번째 리스트 페이지, 세 번째 상세 페이지, 네 번째 라이터 페이지 이렇게 다 하잖아요, 보통. 지금 아마 아이스토어에 들어가도 상위 어플들 보면 대부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iOS 6으로 바뀌고 나서 스크린샷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됐죠. 왜냐하면 검색 결과에 첫 번째 스크린샷이 보이게끔 됐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런 스크린샷이 상당히 더 있기 때문에 그의 중요성을 이루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샷을 나의 가장 행복한 시점에 어플의 스크린샷을 해야지, 아무런 의미 없는 어플 로딩 페이지를 넣는 거는 지금 가셔서 다 바꾸십시오. 그렇게 되면 실제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거에서 바로 100건 다운로드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하는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째 대박의 비밀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이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과거에 이렇게 1등급 조소가 되기 위해 무브를 치는 무브라는 그 애기 조소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1등급 조소가 되기 위해 그 모험을 떠나는 그런 앱이었습니다. 실제 이 앱이 3개월간 동일하게 판매가 됐었는데요. 위에는 무료로 판매하게 되고 밑에는 0.9달러로 저희가 판매를 해서 동일 시점에 출시를 하고요. 근데 다운로드 수가 74분의 1입니다. 아까 무료를 무조건 인기 25에 무료를 눌러서 간다고 했잖아요. 그 6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는 0.99달러, 우리한테는 얼마 안 되는 돈일지는 몰라도 고객한테는 엄청난 장벽입니다. 그래서 이 앱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만약에 다 개발해서 내일 오픈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앱을 바꾸려고 하니까 힘드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바꾸려고. 그래서 대박의 비밀의 6번째는 모든 유료 어플의 구매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는데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플 이름 만드는 방법, 요즘에 SEO 많이 하잖아요. 웹에서는 이미 구글에서 웹마스터 로고 같은 데서 로봇이 크롤링 잘 할 수 있게끔 표준화 방법도 있고 메타데이터 다 넣잖아요. 이제 키워드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앱스토어에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 웹사이트가 네이버에 검색 안 되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해외 웹사이트가 구글에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잖아요.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앱스토어에서 내 어플이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제 동일한 내용들을 제가 미국 어플 아이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또 다운로드 받을 때 어느 메뉴 많이 들어가냐? 영어로 물어봤죠. 근데 우리랑 좀 틀리죠? 여기 보시면 국내 이용자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인기 25가 가장 많이 누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미국 이용자들은 우리보다 2년 정도 앞선 앱스토어를 경험했지, 아이팝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요거보다는 서치에 대해서 사용자 이용 패턴이 좀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즘도 아직 스마트폰 이용할 때 신기하다 한번 봐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많지만, 이제는 시간 좀 지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어플을 카테고리에 가서 찾고 내가 원하는 어플을 검색해서 찾게 됩니다. 지금은 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만약에 지금부터 SEO에 대한 내용들을 인지하시고 가셔가지고 어플 이름, 어플 이름, 그 다음에 슬로건, 그 다음에 아이템 형식의 고객이 원하는 언어로, 고객이 많이 쓰는 언어로 SEO를 하고 간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되면 고객들을 찾을 때 자연스럽게 내 어플의 순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메타태그에 인정하는 라인이 없는데,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타데이터에 그 키워드 입력란이 있잖아요. 이게 100바이트는 50자를 입력할까 말까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냐면 저희가 엔스크린 기반의 영화 제공하는 어플 플레이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그 어플에는 인앱 퍼체스 방식으로 저희가 영화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중 나쁜 남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거기 앱스토어 마켓 등록할 때 텍스트를 다 넣어보고 그 텍스트 필드가 실제 인덱싱돼서 앱스토어에 검색되는데 저희가 다 해봤거든요. 아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플 이름이랑 인앱만 됩니다. 인앱 방식의 안에 있는 아이템 이름만 검색됩니다. 플레이가 아닌데 나쁜 남자 입력하는데 첫 번째 플레이가 뜨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플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 아이템 이름 자체도 공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트위터 물량, 뭐 이런 거, 페이스북 물량 이런 거. 그런 걸 해야지 고객들이 원하는 언어를 써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100바이트로 우리 그 모든 어플을, 저희 어플을 소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앱을 이용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41분인데 제가 좀 더 빨리 하고 사실 제일 마지막 이거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그 애플 TV가 너무 갖고 싶다 하시는 분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아이폰 내 시험 그냥 딱 보시면 아시겠죠? 개발하시는 분이니까요. 여기 순위 알고리즘은 숫자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영문, 그 다음에 기억 이온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플 아이폰 내에서 저희가 30년 맛집보다 위에 등록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맛집을 입력했을 때 이미 어플들이 겁나게 많이 깔려있고 폴더하게 찾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제 검색을 하게 될 거거든요. 30년 맛집보다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100만 개 맛집, 3보다 이게 앞서거든요. TV 맛집보다 앞서고 싶다. 아이는 맛집. T보다 I가 앞섭니다. A, B, C 이렇게 해보면 T보다 I가 앞섭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고가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보니 결과가 나는데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쿠폰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맛집을 입력했는데 아이쿠폰이 나왔습니다. 근데 맛집이라는 입력도 안 해도 왜 이게 나왔을까요? 근데 실제 제가 맛집이란 폴더를 만들어서 나왔나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여기 배달 통시 그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확인해보니까 앱스토어에 이름 옆에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서치 엔진 옵티마이저를 하실 때 이 어플 이름 적고 여기 뒤에 뭐 짜친다고 해서 이렇게 슬로건 안 적지 마시고요. 괜찮은 단어로, 고객들이 많이 쓰는 단어로 이런 내용들을 써놓으시면 실제 아이폰으로 다운로드 됐을 때 실제 이 슬로건은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덱싱 돼가지고 검색에 인덱스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검색했을 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100만 개 맛집 이렇게 해봤잖아요. 저희가 책에는 적어놨는데 저희가 화면 추가 형태로 저희가 사파리에서 실제 만들어 봤는데요. 그리고 맛집을 한 다음에 100만 개 맛집보다 이렇게 다 앞서더라고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iOS 4에서 옛날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지금 푸딩2의 액티브 유저 중에 30% iOS 4고요. 그 다음에 30% iOS 5, 그 다음에 40%가 iOS 6. 근데 iOS가 실제 이렇게 5에서 6로 넘어갈 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사람들이 보도자료 리리즈 애플에서 했을 때는 실제 릴리즈된 지 이틀 만에 15%가 깔렸다 이랬지만 실제 여러분들 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앱을 보시면 iOS 4, iOS 5 이미 고객들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iOS 6이 안 된다 하더라도 iOS 4에서 그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도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많이 해야지 그 앱스토어의 그 검색에 관련한 그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객으로 언어로 어플명 슬로건 IAP를 이용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잘된 어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막 서칭을 하다 보면 채용 관련한 사이트인데요.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스크린샷이 아니라 아예 이벤트 프로모션 페이지를 씁니다. 주의할 거는 리젝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위 조절하시고요. 이렇게 쉽게 들어가면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크게 안 돼 있습니다. 엄청 작게 돼 있는데 좀 오버하셨죠? 그래도 잘 보여요. 근데 채용하는데 연봉 정보가 있대요.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스크린샷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리뷰 이벤트를 통해서 모든 초반의 리뷰가 5개짜리가 계속 다니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거든요. 면접이라고 검색했는데 또 이상하게 이해가 걸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공채, 면접, 입사 지원이라는 거. 근데 입사 지원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입사하게 되면 안 나와요. 입사 지원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컴마를 하고 입사 컴마하고 지원까지 이렇게 하셔야지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 멋지게 슬로건 만들지 마시고요. 많이 쓰는 단어를 그냥 단어 이렇게 해주시면 SE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천도 올랐고요.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다음이죠. 순위가 지금 초반에 확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도 유지하고 그래도 오기 전에 보니까 아직 19위더라고. 25위밖에 안 나왔어요. 해보십시오. 됩니다. 8번째 마지막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플 손익 계산점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 뭐 슬라이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복잡한 내용이라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플 개발 비용이 보통 한 6개월 SNG 게임 개발 보통 1년 정도 들고 뒤에 뭐 멤버스가 다 있지만 인건비만 계산했을 때 운영비는 한 24개월 정도 하면 2억 정도 됩니다. 그럼 합계가 3억이죠. 그럼 내가 24개월 안에 본전을 찾겠다. 그럼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냐면 1,350만 원을 벌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한 1,000원대로 0.9달러를 해가지고요. 실제 다운로드 수를 계산하게 되면 1개월에 13,500건, 하루에 450건씩 다운로드가 유료로 계속되고 24개월 동안 계속돼야지 본전 찾는 게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뭐 은행 앱이 있다 아니면 영화 컨텐츠가 있었는데 모바일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채널을 뭐 멀티 유지하는 건 좋잖아요. 근데 내가 게임에 올인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싶으시면 손익 계산부터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인건비, 중국 개발자 인건비로만 계산했습니다. 인프라 비용이 아무 내용도 안 들어간 거거든요. 사장님이 우리는 게임을 하나 개발해야 되겠어. 그럼 한 10억 정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망할지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 그 460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 크로스센투 액션 RPG 게임이죠. 계약 순위에서 460 했는데 초반에 16,000건 다운로드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가 쭉 떨어지죠. 32일째 되는 시점에 469건이 다운로드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450건이 24개월 동안 쭉 유지돼야 되잖아요. 32일이 되자마자 이미 460건을 떨어졌어요. 그 뒤로는 50건, 20건, 10건으로 떨어집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본전은 30일 안에 뽑아야 됩니다. 뽑으려면 투입 인력을 적게 하든지 투입 기간을 적게 하든지 인풋을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까지가 실제 제가 책에 12가지 했는데 지금 앞쪽에서 8가지의 대박의 미래 말씀드렸고요. 지금 아마 요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1분 만에 1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기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실제 해보지는 않았어요. 순위가 저희가 모든 골목들을 다 봤잖아요. 어플 이름부터 아이콘부터 스크린샷까지 있고 고객들이 간다는 골목마다 우리가 컨트롤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다 봐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뭘 컨트롤할까 하다가 앱스토어는 어떻게 돌아가지? 앱스토어에서 돌아가는 알고리즘을 순위 랭킹 알고리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툭툭 해버리면 실제 그게 우리가 노력 안 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쁜 생각으로 서비스를 잘 만들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FNS 제공하는 RSS에서 실제 순위 데이터를 계속 실시간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원래는 하루에 1배치를 통해서 랭킹 사이트를 300일까지 다 스크롤링해서 파싱한 다음에 TV 저장해서 저희가 아까처럼 순위 랭킹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슬슬 이제 궁금한 거죠. 얘네들 랭킹은 도대체 얼마 만에 바뀔까?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크롤링을 1시간 만에도 해보고 30분 만에도 해보고 1분 만에도 해봤고 최소 단위로 10초 만에 크롤링을 해봤는데 결국 보니까 10초 만에 크롤링을 해보고 실제 순위 변화를 150등 안에를 확인해 본 150등이 가장 순위 변화가 많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시작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만에 한 번씩 순위가 변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밑에도 6개 만에 하나씩 되는 거죠. 그러면 10초 만에 크롤링이 6번 만에 한 번 바뀐다면 1분 만에 순위가 바뀐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십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거 하나 가지고는 저희가 이걸 뭐 큰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조합하게 되면 이 비밀이 나오는데요. 우리 상식은 랭킹을 신규 어플 다운로드 수에 비례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1분 만에 순위가 변동한다는 거 지금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1등 하려면 10만 회 정도 다운로드 해야 된다는 것도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1분에 몇 개 다운로드 되는지를 나눠봤죠. 그럼 1분에 69개만 다운로드 하면 1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이제 1분이 수일 서브가 겁나 많은데 그중에 로드 발레싱 하는 대치 시간 1분일 수도 있는 건데 실제 여기 있는 내용들만 보게 되면 신규 플스 얘 랭킹 순위가 비례하고 1분 만에 순위가 변동되면 10만 개 어플은 1분을 쪼개면 60밖에 없는 거예요. 60밖에 없으면 지인들 다 돈에 60하면 우리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면 그 사이트에 많이 있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보게 되면 새벽 4시부터 새벽 8시까지가 3%밖에 안 쓴답니다. 우리 검색 엔진에서 그 네이버에서 장하시는 애들 많이 있잖아요. 그 애들 시간이 똑같은 거죠. 그 시간대 하게 되면 60만 명이 아니라 20명도 15명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발표하는 게 아닌데 제가 그 이유가 앱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앱스토어에서. 제가 알고 나서 앱스토어에서 안 나왔는데 만약에 이거 한번 해보신 다음에 결과가 좋으시면 한테 좀 연락 좀 주세요. 딴 데 가서 막 이렇게 좀 감정팔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재미있는 실험의 결과는 1분 내에 60밖에 동시설치 미리 로그인 돼 있어야 되겠죠? 동시에 근데 갑자기 팝 뜨면 그 또 60밖에 안 되잖아요. 새벽 4시에 다 일어나가지고요. 로그인 다 시켜놓은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누르셔야 됩니다. 해보신 분 성화신 저한테 느껴주십시오. 지금까지 대박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골목을 잘 지키자. 추억도 있는 골목도 있지만 우리 골목, 고객들이 지나는 골목을 잘 지키고 거기서 우리는 골목대장이 되자. 이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대박의 비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